정기용선계약과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항해용선계약과 중복된 내용은 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생략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용선계약은 항해용선계약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다만 뭐만 차이가 있었죠? 항해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항해였죠. 항해 단위로 배를 빌리는 거다. 그래서 선박이 다 갖춰져 있는, 인적 장비가 다 갖춰져 있는 그러한 선박 소유자로부터 그러한 선박을 항해 단위로 빌리는 게 항해 용선계약이고, 정기 용선계약은 뭐냐면 기간 단위로 1월 1일부터 예컨대 6월 30일, 30일 이런 식으로 기간 단위로 빌리는 것을 정기 용선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이죠. 이러한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 이러한 것이 정기 용선계약이다. 그래서 항해가 됐던 뭐가 됐던 정기 용선계약이 됐던 뭐다? 선박에다가 갖출 거 다 갖추게 해주는 건 누구다? 선박 소유자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기용선계약은 기간 단위고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 즉 항해 단위로 용선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선박 임대차 계약이란 말은 지금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뭘로 그 뒤에 가름할 수 있냐면 선체 용선 계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박에다가 선박만 통째로 빌려서 선박에 대한 뭐 사람, 즉 선원이며 선장이며 선원이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뭐 물건들 먹을 거 이런 것을 다 독자적으로 이 임차인이 빌려 쓰는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원을 고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들에서 감독을 갖게 되는 거죠. 정기 용선 계약은 그렇지는 않고 선박 소유자가 여전히 그 선박을 지배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판례는 보면 자, 그게 임대차 계약인지 항해 용선 계약인지 이런 걸 잘 모를 때는 여러 가지 밑에 사항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정기 용선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정기 용선 계약설, 용선 계약설, 혼합 계약설, 특수 계약설, 운송 계약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상법은 이제 특수 계약설 입장이죠. 그래서 자, 특수 계약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선박 플러스 뭘 준다?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선박만 주는 것도 아니고 선박에다가 이런 것까지 덤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순수한 선박을 빌리는 그 선박만 빌리는 용선계약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해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용선계약과 달리 이 선박 임대차와 비슷하며 그렇죠. 선박을 비는 점에서 다만 노무 공급계약을 수반한다. 노무 공급계약이라는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장이며 회원이며 이것을 누가 선장이며 회원에 관한 것을 누가 선박 소유자가 공급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 독특한 해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정기 용선자의 권리는 약정 범위 안에 선박 사용을 위해서 선장 지휘권이 있습니다. 자기가 선임을 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할 권한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기 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해서 정기 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선박 소유자가 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채권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배상할 책임 청구권은 2년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합의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것을 단축하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왜 그런 거 아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원칙적으로 선박과 여기 선장은 누가 선박 주인, 즉 선주가 여기서 다 공급하지만 이 사람은 항해와 달리 정기 용선은 뭐다? 기간 동안 어디로 갈 건가는 자기 마음이죠. 용선자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리 가자 저리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안 간다라고 떼쓰면 안 되겠죠. 거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디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선장등은 이 용선자의 정기 용선자의 지위를 받아야만 되겠죠. 자, 그러면 정기 용선자는 이렇게 자기가 기간 동안 선박을 쓰고 나서 당연히 용선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선박 소유자 등은 계약 해지 해지권, 그 다음에 운송물의 유치권, 경매권 당연하죠.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고요. 유치권, 경매권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정기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과 경매권을 갖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도 아까 나왔었죠.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 선박이 여기 있던 물건을 내려서 수하인에게 인도를 해버렸어요. 인도한 후에도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서 점유를 취득한 때가 아니면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해서 경매 행사를 행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선박 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하는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좀 독특한 게 수하인에게 내려갈지라도 이러한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 유치권이라든가 경매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중복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 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라든가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운임인 100만원인데 물건을 1000만원짜리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 해지. 그 다음에 정기 용선자가 약정한 기일 내에 용선료를 주지 않으면 선박 소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할 수가 있겠죠. 채권의 제척기간은 선박 소유자 등의 정기 용선자에 대해 갖는 이러한 채권은 당사자사의 별도의 연장의 특약이 없는 한 반환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연장이 가능하고 단축하는 경우는 그것이 용선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기간을 단축해버리면 당사자의 기간을 단축해 하는 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뭡니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용선자죠. 용선자가 자기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이 되는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정기용선자와 제3자의 관계는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 소유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는 선박 소유자는 적하 이해 관계에 대해서 정기 용선자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우리가 선박 소유자가 이 선박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용선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선자가 제3자와 계약을 해서 제3자의 물건을 싣고 이렇게 가던 중에 이 사람이 이것을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은 용선자는 권리가 없어지면서 선주가 있죠. 선주가 이 선박을 그대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여기에 배에 실려진 제3자의 물건은 어떡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역시 선주가 용선자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를 해서 이 물건을 운송을 시켜줘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기 용선자와 동일한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고요. 그 다음에 구상법상 이에 관해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정기 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 관계에 있어서 선박 임차인에 관한 상법 766조를 육지 적용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해석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든 정기 용선자는 선박 이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해서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보는 건데요. 정기 용선자가 제3자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운송물을 선적한 후에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 소유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는 방금 설명했죠. 그런 경우는 선박 소유자가 계약의 해지 및 운송계약의 뜻을 적하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의 정기 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채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 용선 계약서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기 용선자가 적하이의 관계인에 대해 가지는 용선료,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선박 소유자가 있고요. 용선자가 있죠. 용선자가 있고 제3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3자한테 용선자가 받을 뭐가 있어요? 운임이 있죠. 그쵸? 그런 경우에 이거 생략을 해보는 경우는 자, 삼자에 대한 권리를 선주가 이어받듯이 여기에 관한 권리를 이렇게 이어받아서 이런 경우에 용선자가 제3자에서 갖는 운임 등 여기에다가 뭘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여기다가 질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선주가 이걸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자, 이번에는 선체 용선 계약 또는 나용선 계약이라고 하는 건데, 나용선이 무엇입니까? 벗을라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선박만 빌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선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선체 용선 계약이다. 선체 용선 계약. 그래서 배 몸만, 선장 그런 거 안 딸린 식구, 딸린 식구 없는 오직 그 배 자체만 빌리는 것을 선체 용선 계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용선자가 관리 지배하에